전야 카운트다운에 사용될 크리스털볼의 삼각 패널 교체 작업이 27일 타임스스퀘어의 한 건물 옥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값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 콘 에디슨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라과디아 공항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최근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친 7번 전철이 내년 초 또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새해부터 약국, 슈퍼마켓과 대형 상점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에 사용될 크리스털볼의 삼각 패널 교체 작업이 27일 타임스스퀘어의 한 건물 옥상에서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최대 연중 행사인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에 선보일 볼을 구성하는 2,500개 장식 중 금년엔 192개가 새 크리스탈로 새롭게 교체됩니다. 전야제에 사용될 볼은 이달 말일인 31일 저녁 6시에 올려지며 낙하쇼를 하기까지 6시간 매달려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번 192개의 새로운 크리스탈 삼각형은 아일랜드의 워터포드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This year's theme, this is the gift of harmony. Cut on both sides, designed in Waterford, Ireland, and you can see this harmonious nature of the glass cutting that we began doing 235 years ago, and here we are in 2018, still relevant, still iconic, and a global enterprise. 조화 내지는 화합을 강조한 이번 전야제 볼은 금년 정치계에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넘어 새해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주인공 타임스스퀘어 새해 맞이 볼은 지름이 12피트이며 무게만도 12,000파운드에 달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값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일부에서 휘발유 값이 갤런당 2달러 10센트 미만으로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조만간 2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값 하락세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곧 뉴저지주 여러 곳에서 2달러 미만 가격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일 현재 전국 9개 주의 평균 휘발유 값이 2달러 미만이었고 뉴저지주의 평균 휘발유 값은 2달러 39센트로 한 달 전에 비해 7.3%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달러 29센트로 한 달 전 2달러 54센트에서 9.6% 하락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는 팰리세이즈 파크 주유소 몇 곳이 갤런당 2달러 19센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비교적 높은 갤런당 2달러 64센트를 기록했지만 한 달 전 2달러 82센트에서는 6.4% 떨어진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의 추가 감산 합의 발표에도 공급 과잉으로 몇 달 새 거의 반토막 났으며 미국 셰일가스의 대량 공급이 더해지면서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 퀸스 지구에서 콘 에디슨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라과디아 공항이 한때 폐쇄되는 등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하늘에 어젯밤 괴이한 푸른 빛이 감돌자 911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소란이 있었고 일부 뉴욕 시민들은 트위터에 외계인 침공 등 각종 괴담을 올리며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활발한 주장은 외계인 침공설이었지만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휴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풀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시민은 뉴욕 시민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서 보는 푸른 빛은 휴거일 뿐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푸른 빛은 맨하탄과 뉴저지주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광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기묘한 빛이 출현할 무렵에 뉴욕시의 관문인 라과디아 공항을 찾은 사람들은 갑작스런 항공기 운항 차질에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원인이 밝혀지면서 트위터는 잠잠해졌습니다. 뉴욕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의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비롯된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력 회사인 콘에디슨은 트위터를 통해 자사 변전소에서 일부 변압기에 잠시 화재가 발생해 송전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히면서 퀸스 지구의 모든 송전선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측은 정전 사태로 일시적 폐쇄가 된 후 자체 비상 발전기를 급가동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아래에 새로이 건설 중인 뉴욕시 새로운 열차 터미널 공사가 4년 후 완공을 향해서 무난히 진행되고 있어 완공 시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1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맨하튼 동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뉴욕시 열차 허브인 새 터미널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무난히 공사가 잘 진행되어 4년 후인 2022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개발 감독관인 자노 리버는 새 무역센터 건축 경험을 되살려 이번 새 터미널도 공사 기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완공하게 될 것을 장담했습니다. 이 터미널이 완공되면 러시아와의 롱아일랜드 노선에서 45% 이상의 더 많은 승객을 소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펜스테이션처럼 그랜드 센트럴역이 허브 역할을 해서 많은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매일 약 30만 명이 롱아일랜드와 퀸즈를 오고 가는데 넘쳐나는 승객 때문에 동부 쪽으로 이동하는 데 셔틀을 이용 승객들의 절반은 약 40분 정도의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년 후 새 터미널의 완공으로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열차 시스템인 롱아일랜드 노선이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최근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친 7번 전철이 내년 초 또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의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선로 결함이 발견됐으며 수리를 위해 내년 1월과 2월 2달간 일부 열차의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수 작업으로 7번 전철의 롱아일랜드 시티 퀸즈보로 플라자역부터 맨하튼 34 스트리트 허드슨 야드역까지 일부 구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2,000피트가량의 선로를 수리하게 되며 트랙 결합 구조물과 콘크리트 정비는 물론 수질 상태도 점검합니다. 또 기존 아날로그 시그널 시스템의 하드웨어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른 열차의 개보수 작업으로 일부 노선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개보수 공사로 퀸즈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번 전철은 최근 신호 시스템의 개선 작업 이후에도 잦은 운행 지연 및 신호 장애 등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미국 전체에서 총기 구입을 신청한 수에서 가장 적은 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새로운 연구조사에서 뉴저지는 미 전역에서 총기 구매의 가장 소극적인 주로 뽑혔습니다. 연방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뉴저지 주민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총기 구입을 하겠다고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신원 조회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뉴저지 주민들 중 FBI에 제출된 신원조회 신청 건수는 9만 3천 건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총기 구입 희망 건수가 적긴 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2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새해부터 뉴욕시에서 담배 구입이 더 어렵게 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새해부터 약국, 슈퍼마켓과 대형 상점 등에서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이 시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8월 서명한 관련 조례안이 효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CVS와 일부 약국 체인은 자발적으로 담배 판매를 이미 중단했으나 약 500여 곳에선 담배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선 해마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12,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8만 6천 명, 청소년 1만 3천 명이 흡연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최저 가격을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기존 5년 단위의 계약을 1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방위비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측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0년째 협상에 나선 양국은 앞선 9차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지만 마지막 협상에서는 오히려 의견차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 9,600억 원 규모의 우리 측 분담금을 1.5배 늘려야 한다며 특히 기존 5년 단위였던 협정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미국은 현재 마련 중인 새로운 방위비 분담 원칙이 나오면 그에 따른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취재했던 미국 언론인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칼럼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면에 게재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드루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절차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 절차에 착수토록 요구하는 대중의 압박이 내년에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핵심 공화당원들은 결국 트럼프가 당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국가에는 매우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루는 결국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정치적 생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거의 시작부터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관해 생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 과정에 선수의 머리 스타일을 문제 삼아 경기 전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한 심판이 결국 퇴출당했습니다. 부에나리 저널 학군 데이빗 카푸시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알렌 멀로니 심판이 더 이상 이 지역 경기에 심판으로 나설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멀로니 심판은 선수로 나선 앤드류 존슨이 레게 머리 스타일을 한 것에 대해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요구해 존슨은 급히 머리카락을 자른 뒤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멀로니 심판은 지난 2014년 동료 흑인 심판에 부적절한 용어를 쓰는 등 인종차별 혐오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습니다. 존슨의 가족들은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1시 몽고메리 거리에 있는 12층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불길이 치솟자 놀란 주민들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국 소방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문을 닫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불길이 빨리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뉴저지주 고속도로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구조대원들이 심야의 황소 체포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황소는 목요일 새벽 80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물 운송 트럭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도로를 폐쇄하고 2대의 견인 트럭을 이용해 1시간 이상 구조작전을 벌인 끝에 황소를 붙잡았습니다.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고속도로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잭팟 당첨금이 2억 9,830만 달러에 이르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나왔습니다. 파워볼 당첨 번호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린든 블루바드의 아놀드 서비스 스테이션 주유소에서 판매된 것으로
행운의 당첨자는 이 지역 주민인 56살의 킴 맥코이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유권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영어 미숙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8,058명의 아시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11월 중간선거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 투표에 참여한 아시안 중 72%가 외국 출생 시민권자로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84%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노인 아파트에 살거나 홀로 있는 노인 등 어려운 시니어들을 돕기 위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인 뉴저지 효도회가 설립됩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만식 대표 등 한인 건설인들은 내일 창립 예비 모임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창립 모임과 함께 뉴저지 효도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존 바운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 레니 피에르가 농구를 하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3분쯤 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 전화를 접수한 뒤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에르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피에르가 연습 도중 어지러워하는 것 같아 보여 쉴 것을 권했으나 연습을 계속하다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세계 제주 대회를 위한 홍보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 10월에 펼쳐지는 세계 제주인 대회에 이 홍보를 위해서 내년 10월 언제부터 한다는 그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 10월 12일부터 네. 14일까지 2박 3일간 네.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제 네. 탐라문화제도 개최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이제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개최된 배경은 이제 그 재외도민 총연합회에서 이제 희망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다음 제주 상공인 세계 상공인 포럼 할 때도 경제인들만 모이지 말고 네. 이제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네. 예술인, 체육인 모든 분야 다 하고 소외됐던 분들도 다 해외에 계신 분들, 육지에 사시는 분들 다 초청해서 네. 제주에서 한마당 대회를 열어보자. 제주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그리고 감사의 표시도 하자. 네. 그런 취지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 세계 제주인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주어지나요? 어떻게? 그럼 당연히 오시면은 뭐 네.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는 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혜택도 있나요? 네. 그럼 초청하면은 당연히.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크게 이제 그 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네. 제주 아일랜드 이제 디아스 포럼이라고 네. 그런 행사하고 제주인들이 이제 성공한 네. 이제 그 스토리 토크쇼.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교류. 네. 제주인들끼리 이제 비즈니스 교류의 장도 마련해주고요. 이제 청년들. 제주 청년, 세계 제주 출신 청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 교류장도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제주인 화합이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모든 제주인 세계에 계신 분들 모두 한 제주의 땅에서 한 네. 자리에 모인 큰 마당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메인 프로그램, 뭐 부대 프로그램 뭐 이런 네.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죠. 네. 부대 행사로서는 이제 우리 그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네. 그 제주인들이 10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 있는 이게 제주 이주사 전시회. 네. 그것도 하고 기업인과 이제 해외 바이어들끼리 제품을 전시하고 네. 상담하고. 네. 그다음 이제 마케팅도 하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다음 오신 분들도 타지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제주 전통을 잊지 않을까 네. 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때 이제 그런 전통 문화 체험 이런 거요. 네. 제주도에 또 전통 문화는 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다시 또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화합의장이 마련될 겁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이 제주 이 내년의 행사를 위해서 네. 이 시청자들께 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주인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손에 가슴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10월 12일이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네. 예, 나이, 연령, 성별 관계없습니다. 제주인의 제주인 출신. 출신은 모두 초청하고 있으니 네.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지금 각 도민의 네. 제외 도민의 뭐 세계 이런 조직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이렇게 연락들이 또 다 갈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제주에서 네. 태어나지 않았는데 네. 제가 거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다면은 제주 출신이 아니어도 네. 그 행사에 참여할 수는 그럼요. 당연히 참석- 있나요? 아유, 많이 와주시면 더 고맙죠. 아, 네, 그렇군요.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아까 관광공사 이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네. 이런 행사를 하는지 제주도민들은 물론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민들, 교포님들께서 혹시 주변에 우리 제주 출신들을 알고 네. 계신다면은 이런 행사가 있더라 해서 많이 구전 홍보를 해주셔서 네. 이분들이 꼭 빠짐없이 네. 내년 우리 고향에서 열리는 행사에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또- 네, 그럼요. 네, 실은 그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 네. 취지를 이제 제주도 의회에 네. 예, 설명을 하시고 네. 제주도 의회에서 또 기꺼이 또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10월에 치러지는 세계 제주인 대회 홍보단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